안녕하세요. 정의종 인사드리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 파트 1의 운영체제를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부터는 파트 2 컴퓨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파트 2의 첫 번째 강의, 전체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분류, 데이터 표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출제 빈도율은 7% 정도, 전체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의 발전 과정. 자, 우리가 앞서 파트 1 윈도우 10이 간단한 실습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셨다면 파트 2부터는 마구잡이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빠르고 쉽게 암기를 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 별이 3개입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 주요 소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는 1950년대, 자, 2세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기는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소자를 보면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고밀도, 초고밀도. 자, 그래서 주요 소자를 암기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젠, 트, 집, 고, 초. 넌 트집 잡는 것만 좀 고치면 딱 좋아. 그래서 어떻게? 젠, 트, 집, 고, 초. 울트라 캡숑 짱이에요. 자,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집적회로. 누가 옆에서 찝쩍거리면 어때요? 기분이? 아이씨 이렇게 나오죠. 찝적회로는 영어로 아이씨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속도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라고 돼 있죠.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369 혹시 369 게임 아시나요? 자, 369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3이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이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빨라요? 1000분의 1이 더 빠른가요? 자, 이게 더 빠르겠죠.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 속도에서는 숫자가 점점 더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밀리초가 가장 느리고 AS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연산 속도도 순서대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오느냐? 밀지 마.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밀지 마. 뭐 하고 있어요? 피 빼고 있어. 나 피 뺨. 밀지 마를 줄인 겁니다. 나 피 뺨. 밀어버렸나? 아픈가 봐요. 그래서 나 피 뺨. 그래서 369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안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각자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세대는 아주 오랜 1950년대예요. 그래서 기계 중심입니다. 기계 중심. 그리고 일괄 처리. 한꺼번에 모아서 인터넷이 안 되고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방식. 자, 그 다음에 2세대는 기계 중심이 아니라 고급 언어, 실시간, 다중. 자, 그래서 일괄 1세대. 2세대는 이런 것들이 있고 4세대 1980년대부터 개인용 PC가 등장을 하고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가 시스템, 패턴, 핸드폰 패턴 같은 거 있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자료 처리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일괄 처리를 시작해서 분산 처리로 끝납니다. 중간에는 문제가 일괄 실시간 분산, 일괄 시분할 분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건 뭐예요? 일괄과 분산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료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1분에 끝내라. 자료 처리는 1분에 끝내라. 앞뒤 보지 말고 중간 보지 말고 앞뒤만 봐주시면 돼요. 자, 혹시라도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발전 과정. 자, 이건 세대별로 봤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의 발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ENIAC은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프로그램 외장, 뭔가 꼽아서, USB 같은 걸 꼽아서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 외장 방식입니다. 자, 에드사, 최초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제부터는 뭔가를 꼽아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장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유니바, 이제 상업용. 이전까지는
군사용이었습니다. 군사용이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 상업용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유니박이다. 자, 그 다음에 에드박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여기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진법을 추가한 폰 노이만이 개발한 컴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암기를 하려면 악싹빡빡, 악싹빡빡, 악싹빡빡 이렇게. 자, 그리고 특히 이 파란 글씨 에드박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이진법을 채택했다. 폰 노이만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간단한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이렇습니다. 느린 것인지 빠른 것인지 정확하게 비교해 주십시오. 자, 밀, 마, 나, 피, 뺨, fs, 그 다음에 as까지 있었죠. 현재로서는 4번이 가장 빠른 거고 가장 느린 거는 밀리세컨 1번이 되겠죠. 현재는 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을 발달 과정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이런 문제 나오면 1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건 개무시하고 1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정리 밑에 각 세대별 발전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 정리해 주시고 1분으로 끝내주십시오. 자, 1-3번 문제.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유형의 문제는 좀 과거 유형의 문제 중에서도 오래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주로 에드삭과 유니박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오래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자, 우선 파스칼은 사칙 연산이 아니라 덧셈 뺄셈이 가능하고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건 라이프니츠 계산기라는 거. 천공은 구멍을 뚫는 거죠. 홀이 뭐예요? 홀. 구멍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 천공카드 홀로리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칼은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수동 기계식 계산기고 라이프니츠 계산기는 최초의 기계식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스칼의 사칙 연산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컴퓨터의 분류 및 데이터. 자, 별이 4개 정도 됩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에 따라서, 목적은 일반 평범하게 사용된다, 범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형으로 사용된다, 전용. 그래서 범용과 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슈퍼, 대형, 메인, 미니, 개인용,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으뜸이 되는 컴퓨터가 개인용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 인공위성이라든가 일기예보 같은 그런 구름의 이동 같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슈퍼 컴퓨터, 슈퍼마켓에 있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부터 자 미니까지가 전용 컴퓨터입니다. 특수형 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가 범용 컴퓨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여기 디지털 범용과 아날로그 전용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은 주로 데이터에 따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범용 컴퓨터입니다. 자, 불연속이다. 껐다 켰다. 이산이죠. 연속되지 않고 이산, 흩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불연속,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컴퓨터를 켜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는 반면 아날로그는 온도, 습도, 전압 등의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 우리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구름의 이동사진 이런 것만 봅니다. 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계속 컴퓨터 켜놓고 뭐예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모니터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억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작업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아날로그 컴퓨터, 특수형 컴퓨터가 오면 우리는 그냥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게임도 못해, 숙제 과제도 못해, 인터넷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또 논리 회로를 사용한다. 연산 속도가 느리다.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아날로그는 증폭,
증폭한다. 나를 막 폭발시켜. 왜? 프로그램도 없지, 인터넷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건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 정밀도가 낮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23457 이렇게 소수점이 있어요. 1.1.234 12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기를 하는데 디지털은 소수점 이하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 6, 8, 6, 4, 4686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길면 길수록 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런데 아날로그는 대략 한 6.4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버립니다. 정밀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연산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우리한테 가장 좋은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각각의 분류에 따른 컴퓨터, 데이터, 목적, 능력에 따른 컴퓨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구성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G, 찍찍 G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비 오는 창밖을 내다본다. 이거를 6글자로 줄이면 밖에 한번 창밖에 내다보세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자, 비가 오는 날, 자, 마우스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비 오는 창밖을 내다본다. 이걸 6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띵, 화장지는 비바. 그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비바라는 화장지가 있어요. 화장지는 비바. 갑자기 웬 엉뚱한 넌센스 퀴즈죠. 자, 이 데이터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어요? 비바가 있습니다. 비바. 근데 비가 오니? 물어보는 거죠. 비니? 밖에 비가 오니? 비니? 바. 와, 비가 많이 오나 봐요. 비니? 바. 와. 말이 안 되더라도 좀 암기하기 쉽게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나름 잘 연구해서 암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넌센스 퀴즈를까지 내가면서 좀 암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니 바. 우와. 필레파 데이. 필레파. 뭘 필라? 담배 피나? 필레. 비 오는 날 담배 피는 거. 필레파 데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는 1비트입니다. 1비트. 정보 표현을 하는 최소 단위 1비트. 자, 니블은 4비트입니다. 4비트. 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8비트. 자, 8비트. 주소 또는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이다. 자, 그 다음에 워드.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다라는 거. 각각의 단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1비트, 4비트, 8비트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 크기 단위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바이트. 이 8비트, 1바이트를 기준으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가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1킬로는 보통 1킬로 1000이죠. 1024. 정확하게 1024인데 그냥 대략 1킬로는 1000이다. 1메가는 100만입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되겠죠. 1기가는 자,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1000을 3번. 여기는 1000을 2번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00을 4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다에 가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뭐죠? 갈매기. 갈매기 아시죠? 갈매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갈매기가 무리지어 다녀요. 갈매기 떼. 그래서 저는 갈매기라고 안 하고 킬매기라고 그래요. 킬매기 떼가 있습니다. 킬매기 떼. 킬로, 메가, 기가, 킬매기 떼가 죽으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빨갛게 물들여지겠죠. 그래서 피바다가 된다. 좀 썰렁하죠? 자, 썰렁할 때는 펭귄도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못 보셨어요? 자, 펭귄. 이렇게 펭귄이 지나갑니다. 자, 좀 말이 안 될지라도 나름 연구한 방법들이니까 잘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까 관련 문제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류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은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사용한다 또는 논리 회로를 이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증폭 회로, 아날로그는 증폭시키네 라고 했습니다. 아날로그는 왜 증폭을 시켜요? 프로그램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리다고 했습니다. 자, 아날로그는 연산 속도가 빠른 반면에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바이트에 대한 설명이다. 바이트는 8비트, 비니버워라고 있습니다. 비트 니블 4비트, 바이트 8비트, 워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는 문자 표현은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 문자 표현 또는 주소를 표현하는 단위가 바이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는 워드였습니다. 비니바워, 화장지는 비니바워. 뭐 했었죠? 그 다음에 필레 파데이 그랬습니다. 다음에 필레 파데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바이트는 256입니다. 1바이트가 아까 몇 비트라고 그랬어요? 8비트라고 그랬습니다. 2를 8번 곱합니다. 니블은 2를 4번 곱하니까 1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지만 8비트는 2를 8번 곱합니다. 2를 8번 곱하면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현재 2-2번에 틀린 내용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는 바이트가 아니라 워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기가에 해당하는 거.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킬로, 그 다음에 메가, 그 다음에 기가, 그 다음에 테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킬메기 때 피바다. 그렇죠? 킬메기 때 피바다. 자, 그래서 킬은 1024를 한 번, 메가는 1024를 두 번, 기가는 1024를 세 번 곱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원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도 별이 4개 정도 된다는 점. 자, 먼저 데이터 표현은 외부적 표현과 내부적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외부적 표현에는 주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내부적 표현에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에는 주로 외부적 표현, 문자 표현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자, 먼저 그러면 내부적 표현 방법부터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적 표현은 숫자 표현으로 이진수 0과 1로만 구성이 된다. 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1의 보수와 2의 보수 방법이 있습니다. 1의 보수는 모든 비트를 1은 0으로, 0은 1로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01110이 0이 있다. 이 숫자를 1의 보수로 변경하시오. 그러면 0은 1로, 0은 1로, 1은 3개 있죠. 1은 3개는 다시 0으로, 맨 뒤에 0은 1로 변경을 합니다. 자, 1의 보수는 1은 0으로, 0은 1로 각각 비트를 변경시켜준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로 변경을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앞서 여기 00110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1의 보수로 변경을 시키면 이렇게 110001이 있습니다. 여기에 맨 뒤에다가 자, 1을 다시 더하는 겁니다. 1의 보수 더하기 1을 여기다가 1을 맨 뒷자리에다가 1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리고 하나 올라가서 10이 됩니다. 나머지는 0011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0010이 된다는 점. 자, 1의 보수와 2의 보수 각각 사용법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외부적 표현 방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부적 표현은 문자 표현으로서 존 비트와 디지트, 숫자 비트로 구분이 된다. 숫자 비트는 무조건 4비트다. 남는 비트가 있으면 존 비트로 할당을 한다. 자, 코드는 크게 BCD 코드, 아스키, 자, 여기 옆에 한글로 있습니다. BCD, 아스키, 그 다음에 FCD, 3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BCD는 6비트입니다. 6비트에서 숫자가 기본적으로 4개 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트 4개, 존 비트 2개, 그래서 총 6개입니다. 아스키는 디지트 4개, 무조건 디지트는 4개입니다. 디지트 4개, 그 다음에 존 3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아스키는 표준 7비트 방식과 확장 8비트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트 4개, 존 3개, 확장의 경우에는 디지트 4개, 존 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7비트 128가지. 자, 아까 앞서 우리가 2를 8번 곱하는 거 있었죠. 바이트, 1바이트는 8비트다. 자, 그래서 2를 8번 곱하면 256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빼면 2는 4, 4, 2, 8, 8, 2, 16, 32,
64, 128 이렇게 2를 7번 곱하면 7bt의 경우에는 128가지의 문자, 8bt의 경우에는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미국 표준 코드이고 통신용으로 사용되며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오류 검출을 위해 페리티 비트가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여기 해밍 코드라고 있는데 해밍은 오류를 검출해서 수정,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입니다. 그러나 아스키 코드에 사용하는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만 한다. 수정은 하지도 못하고 오류 있네? 어쩔? 못해요. 오류를 찾기만 하고 해밍 코드는 찾아서 검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아스키에서는 해밍 코드가 아니라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FCD 코드 8비트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지트 4개, 존 4개, 총 8비트가 되겠죠.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 BCD가 이진화 10진 코드였습니다. 2의 6승 64가지의 문자. 자, 그런데 이 BCD가 확장이 돼서 여기 BCD가 중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Extend BCD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 그 다음에 8비트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대형, 아까 여기는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FCD는 대형에서 사용되는 코드이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유니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D, ASCII, FCD 코드가 있는 반면에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각 나라별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공백을 포함하여 모두 2바이트, 16비트, 각각 7비트, 8비트, 8비트, 6비트. 그런데 얘는 자 16비트 코드라는 거. 자,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한글, 한자는 2바이트, 숫자는 1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유니코드는 모두 공백을 포함해서 모두 2바이트로 처리하는 16비트 코드라는 거. 외부적 표현이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세 가지, 특히 ASCII와 FCD를 비교 정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자료, 정보와 내용 한번 읽어보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내용. 자, 정보는 자료들을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쓸모있게 핵심 자료 이런 것들이 정보가 되겠죠. 두꺼운 책이 자료로 간다면 그 중에서 꼭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내는 걸 정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정보와 정보통신의 기술을 혁신을 바탕으로 정보가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 것을 정보화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표현의 방식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 관련 문제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컴퓨터 문자 표현 코드인 ASCII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BCD 코드를 확장한다. FCD죠. FCD는 주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된다. 맞는 말이지만 ASCII가 아니라 FCD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확장 ASCII. ASCII는 표준 7비트와 확장 8비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장 8비트는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하지만 표준 7비트는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확장 ASCII 8비트니까 256가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진화 10진 코드. 이진화 10진 코드는 BCD를 말하는 거죠. 확장 이진화는 FCD이고, 자, 하나의 문자를 4개의 존과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자, 얘는 4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는 EBCDIC. 자, EBCDIC. 이진화 10진 코드. 대형 컴퓨터에 사용되는 거. 자, 여기는 BCD에 대한 설명. 여기는 FCD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에러 검출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 자, 그런데 ASCII에서는 에러 검출만 가능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CII 코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1비트 페리티를 추가하여 오류를 검출만, only 검출입니다. 교정까지 하는 건 해밍이라는 거. 한 개의 오류만 검출이 가능하다. 3번. 자, 1번과 대형 컴퓨터에 사용되는 거. 3번에 4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로 나누는 거. 대형 컴퓨터이다. 자, 그리고 이진화 10지는, 여기 나와 있는 이진화 10지는 BCD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3-2번 문제.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256 FCD가 되겠죠. FCD 또는 아스키의 확장 8비트인 경우에도 256이 가능합니다.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하다.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건 해밍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존 비트와 디트, 자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하는 BCD, ASCII, FCD 이런 것들은 자 외부적 표현으로 숫자 비트와 존 비트로 나누어지지만 문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거. 자, 네 번째, 데이터의 처리나 교환을 위하여 한 개의 문자를 16비트, 유니코드는 16비트, 65,536개의 문자를 표현하며 가능하며 이 수치까지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6비트라는 거, 그리고 국제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단원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